네, 이어서 평판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판 측량은 되게 근대적 측량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이고요. 오래됐습니다. 근대 측량 형식인데 어, 그 기존에 우리 교재로 사용하던 부분에서는 평판 측량이 빠져가지고 삭제했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 개정 5판에서는요 다시 이 지형 측량 파트의 11.2절에 꼭지에 포함이 되는 바람에 빼기도 뭐해서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렉처 노트 수업 노트에는 3페이지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평판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평판은 평평한 판때기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1번에 해당되는 이 평평한 판때기 이렇게 거치를 시켜서요. 야외에서 직접 도면을 이제 이 평판 위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제도지를 올려놔요. 제도지를 올려놔서 이제 엘리데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시준을 합니다. 시준을 해서 이제 시준한 방향대로 방향선을 그려요. 방향선을 그려서 그걸 작도하게 됩니다. 작도를 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측량이고요.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일본이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외국의 측량 방식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토탈 스테이션이나 뭐 EDM이나 데오도라이트가 보급이 되지 않았던 개발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 이제 지형 측량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서 사용됐던 방식이 평판 측량이었고 이게 이제 뭐 안타깝지만 일제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에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 강점을 위한 강제점령이죠. 강제점령을 위한 토지를 구획하고 계획하고 그것들을 작성하기 위한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한 앞서 봤던 지적도 같은 종이 지적 경계를 만들어야지 토지가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크기가 이만큼 되니 세금을 얼마를 내라 라는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 만들기 위해서 지적도를 제작을 할 텐데요. 그런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측량 방식이 평판 측량입니다. 현재도 지적 측량에서는 평판 측량은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고전점 방식이 아니라 전자평판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을 하고요. 이 전자평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큰 노트북 같은 큰 PDA 이런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토탈 스테이션을 관측하든 GNSS 같은 것들을 GPS 측량을 이용해서 관측을 하든 이러한 데이터들이 관측된 자료들이 바로 입력이 돼서 도면이 작성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자평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됐던 이런 평판 측량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부속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요 측량하고자 하는 현지에 가서 도해법이라는 것은 한자에서 오겠지만 그림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내가 지형의 어디 위치가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판때기를 놓고 시준을 하는 거예요. 시준해서 그림을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찾고 그리고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만 가지고 나머지 다 지우고 교차되는 지점만으로써 이렇게 도면에 남겨서 이게 지도화 시키는 작업들을 일정한 축척에 따라서 줄여서 표현하는 방식들 또 지형의 아까 봤던 지형의 이제 모양 지모라든지 지물의 위치 등을 직접 묘사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측량 방법을 평판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제도지를 평판 위에 상판에 붙여가지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평판을 세우고 시준하고자 하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목표물에 대한 방향과 거리 특히 이 방향을 잡을 때는 이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시준할 수 있는 엘리데이드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방향을 잡고요 거리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줄자 같은 게 없었겠죠. 줄자 같은 거 없을 때 뭐 옛날에 이제 군용 체인형 줄자, 체인이라는 형태들이나 또는 죽자라고 해갖고요 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일정한 축척의 비율로 방향선에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또 놓고 방향을 딱 그렸다 그랬을 때 교차점을 찾는데요. 그 부분이 시작되는 지점이 예를 들어서 10m 되는 현장에 크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축척을 1000분의 1로 줄이겠다 그러면 뭐 1cm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1cm 정도로 딱 그려서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도하는 방법이 평판 측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평판 측량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요, 특히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현장에서 직접 도면을 만들게 됩니다. 직접 만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위치들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정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각을 읽어야 되는 부분이라 야장을 기입할 필요가 별로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이 측량을 위해 순수 측량할 때 야장도 한번 써봤고, 그죠? 또 각 측량할 때 트래버스 측량이든 삼각 측량에서든 야장 기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측한 결과물들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입할에 따른 오차나 착오 작업이 없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일하는 작업인 내업이 적다. 그리고 일단은 기기 구조가 간단하다. 간단한데 실질적으로는 구조는 간단한데요. 측량 방법이 숙달된 사람한테는 간편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한테 어렵습니다. 과거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기사의 외업 시험 같은 경우에도요. 한 4, 5년 전만 해도요. 이 평판 측량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러 가면 평판 측량의 점수를 많이 잃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측량 방법이 간편함에도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숙달이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좋지 않았던, 또 정확도도 많이 안 나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도해법이라는 게요, 그림으로 그려서 교차되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각을 재거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학 장치를 이용하거나 전파, 광파 이런 장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차도 많이 좀 따르기 때문에 숙련자에 따라서 작업의 숙련도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누적되는 단점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평판측의 단점은요, 기계에 딸려있는 부속품들이 상당히 많아서 운반하고 다니기에 불편하다. 또 이런 삼각대 위에다가 묵직합니다. 이 평판이라는 게 묵직한 평판을 위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갖고 다니면서 부속되어 있는 장치들을 좀 들고 다니기가 좀 여러 가지 딸려 있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런 평평한 판때기 위에 도지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도지를 붙여놓고 테이핑을 하고 내가 측정의 위치들을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들을 딱 표시를 할 때 여기에 이제 핀 같은 거 측핀이라고 해서 핀을 꽂거든요. 쬐끄만 핀인데요. 이런 핀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이 구멍을 뚫으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핀이 자체가 나무에다 이렇게 세게 박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거나 단단한 게 아니라 아주 야들야들하게 쬐끄만 비소한 형태들의 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 염려도 많고, 또 종이다 보니까요, 이 종이 자체가 습도에 따라서 민감하게 신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면 내가 실제로 재 면적이 늘어나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고, 또 얘가 건조해져서 종이가 줄어들게 되면 면적이 축소가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오차가 유발되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평판 측량의 단점이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평판 측량의 장점이었던 외업이 바깥에 일하는 작업이 많이 걸리니까요.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업에 걸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단점도 있고, 또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깔잖아요. 즉 비가 오면 종이가 젖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기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높은 정확도가 기대하기는 아예 어렵고, 무엇보다 한번 그려놓은 지도들을 축척을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죠. 디지털로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이런 게 좀 곤란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평판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들인데요. 평판, 삼각대, 엘리데이드, 구심기, 추, 자침기, 측량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평판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삼각대, 3개의 삼각대로 붙은 삼각대 위에 이렇게 하부에 고정하는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 장치 위에 판을 좀 깔고요, 그 위에 도지를 깔고 측정한 결과들을, 즉
내가 시준한 결과들을 방향선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작업하기 위해서 그리는 판을 평판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이는 이제 고정장치, 요것들은 이 삼각대와 위에 평평한 판때기, 지금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평판의 하단면이거든요. 지금 그림은 이 하단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곳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해서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부의 나사를 보면 나사도 이렇게 홈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조이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방식을 가지고 수평도 맞추고 방향도 맞추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 요 고정장치입니다. 고정장치. 그래서 이 고정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수평도 맞춰주고 방향도 잡아주는 작업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평판 측량의 정확도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평판 측량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준을 해야 하는 방향선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엘리데이드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엘리데이드는 이제 보통 엘리데이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엘리데이드고요. 망원경, 좀 먼 곳을 보고 싶다 또는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빛이 레이저가 나가서 그 방향을 잡고자 하는 광파형 엘리데이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LED라 하면 뭐냐? 목표물을 시준을 해서 목표물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치다 그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LED 장치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LED 박스 세트거든요. 박스 세트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실습하실 수 있는 실습 기구실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준할 때 보는 시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고 방향선을 그릴 수 있는 측면에 자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요 두 개의 판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요. 이게 이제 내가 구멍을 보고자 하는 시준할 수 있는 구멍이라고 그래서 시준공이라고 합니다. 시준공. 그래서 내가 이렇게 리데이드를 부착을 하고 저쪽 목표가 되는 지점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보게 되는데 이 구멍을 이렇게 세 개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높낮이에 따라서 내가 구멍을 위로도 볼 수 있고 중간에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높은 데 있다 상시중공, 얘는 중시중공, 밑에 있는 거는 하시중공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실이 달려 있어. 가느다란 실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림처럼요. 여기 실이 쭉 달려 있는데 이걸 시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안으로 이렇게 구멍을 쳐다보면서 이 시준사이로 내가 목표되는 목표 지점에 방향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정 지점에 위치를 올려놓고 측핀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측핀에다 방향을 놓고 시준을 하면서 방향을 맞춰가지고요. 딱 보여서 방향이 딱 정확하게 일치된다 그러면 대고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방향선을 그릴 때 쓰는 장치가 엘리데이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평판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가요.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위치 지점이 도면에 있는 지점하고 지상에 있는 점하고 서로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구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심기의 끝에면에 평평한 판때기 위에 평판 위에다가 내가 측정하는 위치를 딱 위치해 놓고 거칠해 놓고 이 구심추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어요. 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실을 여기 위에다 답니다. 달면 구심기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 지점에 위치면 거기에 딱 연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얘 평판은 위에 있는 지점과 여기가 연직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구심기예요. 그래서 구심추하고 이 줄을 달려서 측정하고자 하는 땅 위의 측점과 도면 위의 측점을 같은 연직선에 있도록 해주기 위한 장치가 구심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자침기라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도면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서 앞에서 보셨던 LED 세트에 보시면 이렇게 구심을 잡기 위한 구심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침기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판 측량을 할 때는 크게 뭐 굳이 꼭 평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측량 장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토탈 스테이션 거치하는 요령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그 내용에서 같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제일 먼저 어떤 관측 장비든 지구의 중력 방향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레벨링이라고 하고, 이 평판에서는 평판을 수평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요거를 정준이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LED에 보시면 이 LED 상의 요 가운데 기포관이 있습니다. 기포관. 기포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LED에 십자로 계속 LED들을 교차해 가면서 기포가 가운데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서 가운데 올 때까지 조정해 주는 작업이 정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심 작업은요, 이 평판 위에 있는 측정하고자 하는 점과 평판 위의 측점의 위치들을 연직선에 위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심이라고 그러면 영어로는 센터링, 축구할 때 뭐 공 이렇게 가운데 골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센터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맞추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풀고요. 정식 용어 전문 용어로는 구심이라고 합니다. 평판 위에 있는 표시된 측점하고 땅 위에 있는 측점 연직선에 있도록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구심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구심기를 이용하라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추가 달리고 이렇게 구심기 위에 추가 이게 거치가 되다 보니까요,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떨려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위치에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이 차이, 이만큼을 또 구심 오차라고 해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에도 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정준과 구심, 이 작업이 상당히 평판 측량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높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 작업 때문에 어렵고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땐 내가 실제로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까지 LED들을 거치시켜서 내가 측정하고자 위치에서부터 저 지점이 되는 까지 방향까지 방향을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죠? 그거를 방향 맞추기, 전문 용어로는 표정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뭐 여러분들 대학에 처음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대학에서 내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졸업까지 이룰 때까지 어떤 학사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몇 학점이 필요하고 이런 안내들을 좀 하잖아요. 즉 대학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맞춰주는 것들을 하는 작업인데, 그 영어로도 이 측량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표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평판을 일정한 방향에 따라서 고정시키도록 해주는 작업인데요. 평판을 아까 고정하는 고정돼 있어요. 밑에 하부에 고정 나사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 나사들을 이용을 해서 이 수평도 맞춰주는 작업도 하고요. 또 나사 중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한쪽의 나사를 또 풀어서 방향들을 회전을 시킬 수 있게끔 평판들을 할 수도 있고, 위아래 움직일 수도 있게끔 수평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정 작업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상에 어느 측점에 A점이 있다 그러면 B 지점까지 거리가 실제로 줄자로 재서 거리가 얼마가 있으면 그 얼마의 거리 값을 여기다 표시를 해서 일정한 스케일에 맞춰서 축척을 줄여서 잡아주는 작업들 하고요. 그거를 줄여줄 때 내가 정해져 있는 축척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있습니다. 그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300분의 1, 여기는 600분의 1, 뭐 15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각 면마다 우리가 일정적으로 사용하는 자가의 크기가 아니라요, 축체별로 크기들을 예를 들어 뭐 100m 거리다 그러면 300분의 1을 줄였을 때는 얼마로 표현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릴 수 있게끔 해주는 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스케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도 평판 측량을 사용할 때 이용하는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다. 평판 측량을 하는 예시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홍보 영상 이미지 같은데, 이렇게 여성 작업자께서 이렇게 평평한 판뜨기를 놓고 LED들을 위에 놓고 이제 하부 나사를 보면서 방향을 틀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죠. 즉 표정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들이고, 이렇게 시준이 완료돼서 LED를 보면 좀 잘 그림에 보일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상에 여기 이 스케일자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스케일자고요.
이렇게 방향선을 시준공하고 시준사를 보고 방향을 맞췄을 때 아주 미세한 연필, 작도용 연필이 있어요. 이렇게 얇게 깎아서 연필로 옆에 LED 측면에 대고 방향에 맞췄을 때 싹 그려서 그 도지 위에 표현을 하는 방식들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상시준공으로 보고 있네요. 이 시준사하고 방향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맞춰줄 때는 항상 이렇게 지금 보이는 LED에 고정하는 고정 나사 두 개가 있죠. 그걸 가지고 두 개 가지고 작업을 해서 수평을 맞춰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이 작업들을 통해서 구심과 이제 정준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LED들을 보고 시준해서 표정해주는 작업을 해서 방향을 맞추고 방향선을 그려주면서 교차점을 찾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거를 내가 이제 측정별로 돌아다니면서 전진하는 방법, 서로 쫙 그려서 방사해서 만드는 방법, 뭐 미지교선법, 뭐 기지교선법 이런 다양한 관측 방법들이 존재하는 게 평판 측량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평판 측량들은 뭐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제 지형도를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면 지도가 있으면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어느 지역을 이렇게 작도한 도면들을 얹어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이제 표시를 할 텐데요. 꼭 평판 측량이 아니라 좀 토탈 스테이션 같은 것들이나 GPS를 이용을 해서 세부적인 지형 지물의 평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표시하기 위한 세부 지형 측량을 세부 지형 측량이라 하고요. 보통 현황 측량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이렇게 위치가 있다 그러면 또 아니면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 지도가 지금 현재 현황하고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교체해야 되겠죠. 교체하기 위해서 각종 측량 장비들을 들고 가서 현황 실측을 해서 각과 거리 관측하고 각각에 대한 지물들의 위치 좌표들을 다 따서 이렇게 도면들을 작성하면 현황 실측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항공사진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가 현황 실측도면하고 이렇게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게끔 작성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지형 측량 자체들은요, 어떻게 지형의 어떤 지물들에 대한 위치라든지 지형에 생긴 지모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채택을 해서 결국은 지도를 그리고자 하는 거죠.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한 표현 방법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지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연스럽게 그리는 자연도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호 형태들로 하는 부호도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되는데요. 먼저 자연도법은요, 크게 또 두 가지로 구분을 대별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사용하던 방식이었어요. 영선법 또는 형선법이라고도 하고 우모선법이라고도 하고 일본말 짧은 선이라고 부르는 일본말이 개바라고 부르거든요. 그 개바법이라고도 보통 불렀습니다. 개바라고 하는 짧은 선을 이용해서 지형의 높낮이, 기복 형태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영선법이라고 하고요. 개바의 간격, 굵기, 뭐 방향, 길이 이런 것들을 지형의 완급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경사가 급하게 보이는 거는 지금 한눈에 봐도 이렇게 진하게 보여 있잖아요. 그죠? 진하게 표시하는 것처럼 굵고 짧게 표현을 해서 이제 굵은 선으로 굵게 짧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들이고요. 완경사는 가늘고 길게 형태에서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을 영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음영법은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곳에서 보통 서북 방향에서 45도 경사로 그림 이제 햇빛이 비칠 때 이제 평행광선 같은 게 비칠 때 그림자가 생기는 방향을 로 이렇게 기복의 모양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설악선이 아니라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설악선으로 되어 있네. 설악산 관광도 같이 관광지역, 특히 산악지형의 지형의 기복들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특정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지는 음영을 따라서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식,
이게 음영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인 부호도법은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들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채색법 또는 단체법이라고 부르고요. 같은 높이를 이은 선을 등고선이라 하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같은 높이의 등고선 지대 지역들을요, 같은 색깔로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 색깔로 칠해서 높이 보이는 거는 이제 빨간색 형태들로 나와서 산의 정상부가 나오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약간 계곡 부위가 되겠죠. 계곡 부위, 여기는 약간 높은 데 지형들이고, 그래서 같은 지역과 등고선 같은 지역의 영역 대역을 같은 색깔로 칠해서 색으로서 높이에 대한 기복감들을 표현해서 분류하기 위한 방법을 채색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점고법인데요. 바다 지도인 해도 등에서 수심들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어떤 특정 지점의 위치에 이렇게 깊이 값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깊이 값들을 특정 지점의 위치들을 깊이 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여기는 수심이 얼마구나, 여기는 수심이 얼마구나, 이런 값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다의 수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점고법이라고 하고요. 즉 어떠한 특정한 지점의 높이 값을 기록한다는 거죠. 높이 값을 기록을 하는 방법을 점고법이라고 한다. 그 측정의 표고로 숫자를 기입하는 방법을 점고법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등고선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할 때 많이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한 표고를 이런 식으로요, 동일한 높이에 대한 표고 값을 연결한 선으로서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같은 높이들은 같은 선으로 쭉 연결을 해서 지형의 높낮이들을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 즉 지형의 기복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 등고선법은 지형도를 작성을 할 때 채용하는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고선은 이제 지형 측량에 사용된, 지형 측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형도를 제작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측량을 지형 측량이라 하기 때문에, 지형도를 제작할 때 지형의 이 높낮이들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등고선입니다. 그래서 등고선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등고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에 대한 부분들, 제일 지형 측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특징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